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0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어제 있었던 퀸 엘리자베스 2세의 장중한 장례식을 보고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느낀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영결식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수도원이지만은 대관식을 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한 역대 왕들의 무덤이기도 합니다. 물론 영국을 움직인 또 세계를 바꾼 위인들의 무덤이기도 하죠. 엘리자베스 2세는 웨스트민스터에서 결혼하고 대관식을 올리고 장례식을 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은 주말에 사는 윈저성 내에 있는 성 조지 교회의 지하에 말하자면 남편 곁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성 조지 교회에도 역대 왕들의 무덤이 많습니다. 특히 찰스 3세라고 하니까 찰스 1세가 누구냐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찰스 1세는 1649년 1월에 당시에 쿠데타를 일으킨, 청교도 혁명을 일으킨 클롬웰에 의해서 참수된 분입니다. 유럽 역사에서 재판을 거쳐서 왕이 참수된 첫 경우입니다. 그게 1649년이고 그 아들이 찰스 2세입니다. 찰스 2세의 아들은 찰스 3세가 아니고요. 이 찰스 1세의 무덤은, 그리고 참수되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시지만, 그 무덤이 바로 퀸 엘리자베스 2세와 함께 성 조지 교회 지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찰스 1세의 아들이 찰스 2세인데요. 찰스 2세는 어떻게 됐느냐. 아버지가 그렇게 되고 공화정이 들어서 가지고, 영국 역사상 공화정이 10년 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다 크롬웰이 죽고 나서 다시 왕정 복권을 합니다. 크롬웰이 너무 엄격하게, 청교도답게 엄격하게 이 사회를 통제하다가 보니까 영국 국민들이 아주 실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찰스 2세가 복귀를 합니다. 아들이 다시 복귀를 합니다.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한 게,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제일 좋은 자리에 있던 크롬웰의 무덤을 뜯어내 가지고 시신을 아주 난도질을 해 가지고 그 머리는 창에 꽂아 가지고 바깥에 20년 동안 걸어놨습니다. 부관 참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그 해골이 여러 사람 손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하다가 1960년대에 크롬웰이 나온 그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 마당에 묻혔다고 합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찰스 2세는 또 자기 아버지를 사형에 처하는 데 관계했던 정치인 판사들을 잡아가지고 블랙리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죽이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의 통치는 상당히 너그럽게 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찰스 2세는 그러면 어디에 묻혔느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혀 있습니다. 짧은 영국 방문이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도 역사에 대해서 느낀 점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웨스트민스터에 묻힌, 어제 웨스트민스터에 가서 영결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에 묻힌 영국 왕들과 위인들의 생애에서 역사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그리고 오래된 것은 낡은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는 영광의 역사도 없고 오욕의 역사만도 없고 영욕의 역사이다 하는 점은 아마 알아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74년 역사의 청와대를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가볍게 매도하면서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건물을 버리고 역사성도 없고 미학도 없고 이 정권의 표현에 의하면 국격에도 맞지 않는 국방부 건물로 들어간 것이 역사 부정에 해당한다는 점도 깨달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복귀가 정답인데 이는 아마도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즉위 70주년 행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초 런던에 갔습니다. 서점에 들렀더니 역사책이 많은데 놀랐습니다. 세계를 경영했던 나라답게 책들의 주제도 범세계적이었습니다. 영국인의 역사관은 그러니까 악당으로부터도 배울 게 있다는 식입니다. 이 영국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유명 인사들의 공동묘지이기도 한데 16세기 유럽의 패권국가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찔러 가지고 잉글랜드의 독립을 지켜낸 엘리자베스 1세의 석관 앞바닥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메리와 엘리자베스의 무덤 옆에서 기억하라. 종교개혁 시대에 신앙의 다름에 의하여 갈라졌던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양심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을. 바로 그 옆에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 메리는 천주교였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서 처형된 여왕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여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끼리 죽고 나서는 바로 곁에 묻혀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롬웰도 웨스트민스터에 묻혀 있다가 찰스 1세가 돌아오면서 쫓겨나서 부관 참시됐는데 웨스트민스터 맞은편에는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크롬웰은 국회 권력을 대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와 왕의 싸움이 영국 정치의 기본 뼈대입니다. 그러다가 청교도 혁명으로 국회가 이겼다가 다시 왕정복고되었다가 다시 또 1688년에 명예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의회가 승리를 합니다. 그 이후로는 의회가 주권을 가진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왕이 그러면 쓸모없는 존재냐 무력한 존재냐 그건 또 다릅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맞은편 국회의사당 경내에 찰스 1세를 참수하도록 한 크롬웰의 동상이 서 있고 그 길 건너편 건물의 외벽에는 크롬웰에 의해서 목이 달아났던 찰스 1세의 얼굴 조각상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구대천의 원수끼리 서로 마주보는 거죠. 이게 역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의회파와 왕당파와 옥스포드 출신이 왕당파가 많습니다. 옥스포드 계열과 캠브리지 계열 이런 식으로 나눠서 피비린내 나면서 싸우다가 결국 오늘의 영국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영국은 그 원수들끼리의 싸움도 다 역사 속에서 녹여가지고 같이 껴안고 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은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한다. 그런데 오늘을 지배하는 사람이 과거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을 지배하는 사람이 과거를 지배한다는 말은 오늘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역사관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관을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권력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역사관이 바로 권력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하여는 확신이 있는 듯 합니다. 말씀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연설에서 취임 연설도 그렇고 지난 광복절 경축사도 그렇고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 74주년 즉 건국기념일임을 확인하는 연설을 해야 될 텐데 그 말이 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음을 연설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걸 확인하지 않고 생일을 무시해버린 사람, 1948년 8월 15일의 의미를 그날 그 경축일에 무시한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문재인과 윤석열입니다. 문재인과 윤석열 다른 듯 하지만은 역사관에서는 비슷하다. 이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뿌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역사 속에 뿌리를 박은 나무라야, 그런 민주주의라야 무럭무럭 크죠. 아스팔트에 그냥 꽂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그거 쉽게 뽑힙니다. 남북한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인데, 삶의 양식 대결에서는 대한민국이 압승하였지만은 민족사적 정통성 싸움에서는 문재인, 윤석열의 예를 보듯이 북한 노동당 정권에 지고 있습니다. 역사 정쟁에서 이겨야 최종적으로 승리하는데,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역사는 뭐냐? 역사는 뭐냐? 낡은 것이, 오래된 것이 낡은 것이냐? 청와대 74년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한마디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역사냐? 영광만의 역사가 어디 있고 오용만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 역사는 다 영욕인데 그 영욕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껴안고 가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역사에서 배우는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윤석열 대통령이 짧은 런던 방문이었지만은 역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